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우리도 드디어 이제 애플페이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한국 상륙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이미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애플페이 결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자면은 국내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용카드를 이제 애플페이에 넣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발표됐던 게 2014년 9월 가을 이벤트였었는데요. 저는 그때 현장에서 발표를 봤었어요. 그때 U2가 와서 공연을 했었고 소문으로 나오던 큰 화면의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처음 등장했었고요. 또 이 애플워치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날은 진짜 엄청난 빅 이벤트였죠. 애플페이는 이날 깜짝 발표가 됐었고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박수를 받았었는데 기기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컸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곧바로 시작되지는 않으니까 국내 서비스가 시작되면은 그때 좀 자세히 다시 살펴봐야겠다라고 하고 사실은 대충 넘어갔었죠. 네, 그런데 정작 그때 미국에서는 신문들이 이렇게 그때 둘러보니까 헤드라인들이 다 뭐 새 기기에 대한 관심 이런 거보다는 애플이 금융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그 부분에 의미를 두더라고요. 네, 그때는 저도 잘 몰랐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큰 일이기도 하고 또 이 매번 행사 때마다 이 시장을 넓혀서 지금은 70개국에서 되고 있다고 해요. 네, 우리는 좀 사실 굉장히 늦은 편이긴 하죠. 그리고 또 과정이 쉽지 않았죠. 네, 횟수로 10년이 이제 돼가는데 우리도 이제 드디어 애플페이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도 나온다고 뭐 소문이 계속 나던 날 새벽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여기저기 보니까 이미 6시 조금 넘어서 벌써 카드 등록하고 결제까지 다 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등록은 어렵진 않죠. 이미 다 뭐 하실 분들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 현대카드 앱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조금 다른 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정해서 뭐 지갑 및 애플페이 한번 눌러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카드 추가 누르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넣을지 아니면은 교통카드를 넣을지 나오는데 국내 교통카드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신용 체크카드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외여행 가실 때는 이 교통카드 쪽에 들어가서 익스프레스 교통카드 쓰시면은 따로 현지에서 교통카드 사지 않아도 지하철, 버스 이런 거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대카드 누르면은 앱으로 연결되고요. 화면 중간에 애플페이 등록 누르면 애플페이가 차근차근 굉장히 쉽게 등록이 됩니다. 앱을 통해서 카드 정보를 넘겨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폰의 설정이 아니라 그냥 현대카드 앱에서 등록을 해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설정에서 신용카드 번호를 카메라로 찍어서 카드를 입력하는 거, 우리 뭐 예전에 뭐 다른 카드들 입력할 때 해보신 경험들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넣었는데 현대카드는 꼭 앱을 통하게 했어요. 아무래도 이 앱을 그래도 계속 쓰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봐주죠. 네, 그리고 애플워치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아이폰의 지갑 앱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 내역이 나옵니다. 이거는 현대카드 앱에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해요.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아이폰 자체에 저장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신용카드 썼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상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카드라도요, 애플워치로 결제한 게 아이폰의 이 내역에는 안 뜹니다. 반대로 아이폰으로 결제한 것도 애플워치로 결제한 내역에서는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플페이의 핵심인데요. 애플페이의 결제 정보는 우리가 쓰는 이 실제 카드 정보가 아니라요, 가상카드, 애플페이에 들어가 있는 가상카드가 전송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져도 내 실물 카드의 번호는 바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가상카드의 번호가 전송이 되고요. 현대카드만 그 코드로 들어온 카드 번호는 내 실제 카드랑 이거구나 연결을 매칭을 해서 나중에 이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카드 뭐 정태영 부회장도 농담으로 모든 게 굉장히 다 보안으로 탄탄하게 유지되지만 신용정보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써라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카드 번호가 A라고 쳐봐요. 아이폰에 애플페이로 등록을 하면은 이 카드는 A가 아니라 B라는 새로운 번호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애플워치에 등록하면요, C라는 카드 번호가 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카드지만 B와 C는 전혀 다른 번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카드 번호는 일반적으로는 분명 알 수가 없죠. 근데 혹시라도 전송 중에 뭐 누가 있는다고 해도요, 뭐 쓸 수가 없어요. 진짜 번호가 아니라 애플을 통해서, 아이폰을 통해서 이 따로 발급받은 번호니까요. 애플페이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애플페이를 결제를 해도 아이폰으로 결제한 거랑 애플워치로 결제한 거는 전혀 따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물건을 샀는데 환불하고 싶다 그러면은 애플워치로는 안 됩니다. 아이폰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애플워치로 결제한 걸 취소하려면 꼭 애플워치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가맹점에서는 아이폰 애플페이와 애플워치 애플페이가 전혀 다른 카드예요. 이게 비슷한 게 신용카드로도 이미 서비스들이 좀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이 국민카드 알파원 카드는요, 이 뒤에 이제 카드 번호가 있는데 카드 번호가 가상번호예요. 그래서 앱으로 이 카드에다가 제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국민카드 A 카드를 연결할 수도 있고 B 카드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카드를 바꿔가면서 쓰는 건데요, 이 가상카드로 결제가 된다라는 점은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페이 수수료 관련해서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뭐 애플과 현대카드 사이의 수수료는 누구도 몰라요. 전혀 얘기하지 않죠. 여러 가지 그냥 추측만 나올 뿐입니다. 일단 이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수수료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페이를 결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수수료를 내지 않는 건 똑같죠. 그리고 매장에서도 다른 페이들과 다르게 이거는 일반 신용카드랑 수수료가 똑같다고 해요. 추가로 애플페이를 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더 나가는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른 간편결제들보다 더 저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삼성페이도 뭐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합니다. 왜냐면 결제되는 과정이 그냥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기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카드를 찍어서 보내주느냐 아니면 기계에서 태그로 찍느냐, 카드 번호를 받아들이는 방법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애플페이에 대한 수수료 어디 내는 거고 애플페이가 기존 그 결제 시장에서 뭘 대체하는 걸까라고 이제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요. 주변에 잘 아시는 분들이랑도 이야기 좀 나눠보니까 이게 애플이 기존 결제 흐름에 뭐 하나 들어가서 대체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이 폰 안에 가상카드를 만들어서 이용자와 카드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던 사업인 거죠. 근데 이 플라스틱 카드는 한번 돈 주고 찍어내면은 그 이후에 이제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건 없는데, 애플페이는 이 카드를 찍어내는 비용은 없는 대신에 쓰면서 조금씩 수수료를 계속 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현대카드와 애플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벤사, 피지사들 사이에서 수수료에 대한 묘한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 뭐 편리함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어떤 의미에서든 수수료가 더해지는 게 맞긴 하죠. 그게 뭐 해외에 수수료를 낸다는 것만으로 손가락질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비율이 기존 시장 상식이랑 벗어날 정도로 터무니없다고 하면은 그건 말썽이 되는 걸 거고요. 그러면은 사실 뭐 이 비즈니스가 시작도 안 됐을 거고 어디에서든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애플페이 런칭 첫날에 토큰이 100만 개 발급됐다고 해요. 이 토큰이라는 거는 애플페이의 EMV, 그러니까 유로, 마스터, 비자가 만든 이 컨택트리스 결제 규격과 또 국내 카드 결제를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은 조금 복잡한데, 일단은 애플페이에 카드가 하나 등록될 때마다 토큰이 하나씩 이제 기기에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100만 개 토큰이 발급됐다고 해서 100만 이용자가 바로 늘어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현대카드를 여러 개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같은 카드를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넣으면요, 토큰이 2개 발급되는 겁니다. 대충 여러 사례를 넘겨서 짚어보면은 적어도 이 50만 명 정도는 애플페이를 기기에 넣었을 거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제 뒤늦게 현대카드를 발급받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아서요, 금방 숫자가 늘어나고 자리를 잡기는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애플페이 발표되고 나서, 공개되고 나서 애플 기기 쓰시는 분들한테 이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도대체 그냥 찍고 돈을 내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거릴 그런 일일까요? 사실 경험상으로는요, 삼성페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도 이 애플페이처럼 실물 카드 없이 어떻게든 뭐 QR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찍어서 결제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결제를 할 수 있다, 돈을 낼 수 있다는 점과 이 애플페이가 된다는 거는 조금 달라요. 이게 2014년 처음에 이제 팀쿡 CEO가 애플페이를 발표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그냥 폰을 툭 되면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결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러 가는 도중에 그냥 찍혀버립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래서 팀쿡 CEO도 농담으로 이거 영상 너무 빨라서 못 봤을 것 같아서 다시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영상을, 결제하는 영상을 다시 보여줬었거든요. 그냥 찍으면은 찍으러 가는 사이에 결제가 끝납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또 삼성페이도 있으니까 뭐 다 보던 거니까 그렇게 이 자체가 신기한 건 아니죠. 근데
놀랄 일은 이게 우리나라의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기기를 찍어서 결제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 기능이 있는데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이 삼성페이였죠. 근데 아이폰은 그게 있는데도 우리만 못 쓰니까 사실 속이 터졌던 거죠. 그러니까 더 기다리게 됐고 더 애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좀 마지못해서 문이 열렸다라는 느낌이 없진 않죠. 네, 그리고 지금도 여러 이제 신문 기사들 보면은 이게 환영한다, 반긴다, 변화가 시작됐다, 이런 거보다는 묘하게 좀 곱지 않은 시선들이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해외 기업이니까 스스로가 해외로 나가고 해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서비스들이 국내 시장들,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편결제는 벌써 10년이 넘은 이슈고요. 핀테크 이런 걸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죠. 이 지갑 없는 세상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예 지갑을 안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분명히 간편결제는 중요한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신용카드를 대신한다, 아니면 카드 번호를 기기로 대신 넣어준다, 그 이상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결제가 그냥 이루어진다거나 마트에서 그냥 물건을 들고 나오면 알아서 돈이 빠져나간다던가 하는 이전에 없던 우리가 돈 내는 경험의 변화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하려면 규제도 없어야 되고 기술적인 배경도 분명 필요하지만 저는 이걸 평소에 해봐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두 번 유튜브로 보고 남이 그렇다더라, 뉴스 보니 어떻고 편리하겠네라고 이 간접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일상에서 변화의 트렌드를 직접 겪어보면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비슷한 걸 해내려고 노력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애플페이 대항마, 애플페이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결제 방법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플페이보다 더 나은 게 뭔지, 삼성페이보다 더 편한 결제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나 업계 사람들만 해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신용카드 없이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보고 평소에 느끼면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도 새로 들어오는 기술들을 막고 비슷한 거를 꺼내놓고 국내 기술, K 기술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중요하고 기존 시장도 중요하지만요, 이 변화와 혁신 없으면은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 실리콘밸리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러려면은 좋다는 거 써봐야 되고요, 글로벌로 하는 거 다 우리도 경험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냥 자다가 생각나고 머릿속 책상 앞에 앉아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하다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서 어떤 서비스들, 변화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플페이 들어오는 거 굉장히 환영한 일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결제를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언젠가는 교통카드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도 또 이제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애플페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또 이게 더 나가서 우리나라 결제 시장, 핀테크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저는 그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오늘 애플페이 이야기 해봤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